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저는 워낙 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비만 왔다면 창문을 열고 자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요, 저희 아들들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참 물려주지 말아야 될 그런 습성인데요. 자, anyway, 오늘은요, 이 주식 시장에 매도 매수를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수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식은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팔아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식을 사서 그렇게 기다리느냐. 아니, 차트를 딱 보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이 시작했다 싶으면 팔았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놈이 팔았던 놈이 다시 올라가면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 결국엔 기회비용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게 가장 최고의 어떤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옳을지 누가 판단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주식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어요. 이 손들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큰 손들이에요. 그럼 가령 로스차일드라는 가문 아세요? 그 가문들은 몇백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 집안이죠. 몇백 년 동안 그 전 세계에서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갔고요. 그 뇌피셜이긴 하지만 10경 경이랍니다. 경이 넘어가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다 주물럭주물럭거리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번 하면 4년을 하잖아요. 물론 다시 두 번 하더라도 8년이잖아요. 그 8년 동안에 전 세계의 지도력을 갖고 있다 치지만 8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뽑는 사람은 누구냐? 뒤에 숨어있는 자본이에요. 그 자본이요, 그 젊었을 때 얘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얘 여러 명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자금을 대줍니다. 너 한번 키워봐. 너 실력 키워봐. 그리고 대통령 돼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물 주듯이 키운 그 존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힘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들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회사는 굉장히 이 나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이 회사의 주식을. 그래서 한번 쟤네들 손 좀 봐줘봐. 그래야 내가 그때 싸게 들어갈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서 IMF 97년도인가? 그때 터졌잖아요. 그 IMF가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손들이요, 우리나라를 싼 가격에 먹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친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힘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인들은요, 꾸준하게 뇌화부동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장에는요, 세 가지의 수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이 있어요. 당연히 개인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 외국인의 그 입장을 보자고요. 보통 외인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겠습니까? 외국인 회사겠습니까? 정답은 외국인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요. 52%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삼성전자의 52%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재용 회장하고 뭐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삼성생명 및 기타 그 주주들이요. 21%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그 미국의 크다란 그 투자회사죠. 걔네들은 5%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블랙록도 그 외국인 지분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단지 우리나라에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최고점을 찍고 올해 초죠. 삼성전자의 최고점을 찍고 9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빠져서 7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이거 언제 이거 박살나나 보다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그 지분을 보십시오. 몇 프로 빠졌습니까? 기껏해야 3% 정도밖에 안 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만 원이라는 돈을 버리면 이 100만 원 중에 20%라는 돈을 싸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7%의 이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그거예요. 자, 엄청나게 파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껏해야 3%를 매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는 지금 25% 정도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면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는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다리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슨 크다란 잘못된 문제가 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래가 창창합니다. 결국엔 달라진 거는요. 그 시장의 분위기를 공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경기가 꺾였으니까 빨리 팔아.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시장을 흔들어대고 뭔 일이 터지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그마한 3%라는 돈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받아먹는 거죠. 그 개인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못해. 아까 기회비용 때문에 막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걸 쌍가게 줍줍줍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나머지 51%는 삼성전자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꾸준히 들고 가는 거죠. 즉 외국인의 수급은요. 일단은 길게 가는 장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관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연기금, 뭐 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뭐 우체국, 뭐 이런 그 국가 쪽에서 하는 그런 자금 있잖아요. 이런 자금에다가 다음 은행, 보험, 증권회사, 투신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을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죠.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삼성전자도 봤잖아요. 9%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굉장히 오래 장기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물론 요즘은 많이 팔고 있지만 자, 그런데 기타 그 기관들 있잖아요. 투신, 특히 투신이나 증권사 같은 데는요. 그렇게 길게 안 해요. 한마디로 단타쟁이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투신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은 그 생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말이면 자신들의 수익이 얼마를 났는지 보고를 해야 되겠죠. 회사에다가. 그리고 분기가 지날수록 또 내가 몇 프로를 잃었고 몇 프로를 얻었는지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그 1년치를 토탈 보고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번에 10%를 냈네요? 그러면 다음 해에 연봉이 올라가겠죠.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요. 직원들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뭐 20억, 30억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한 해가 3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몇 억을 세금으로만 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 와, 형님 부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가 부럽냐? 파리 인생인데 내년이 안 되면 자기는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계약이 해지돼서 뭐 초야에 그냥 묻혀 계신 분인데요. 하여튼 펀드 매니저들은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큰 기대 수익률 20% 30%를 요구하진 않아요. 딱 5% 정도 되면은요, 바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럼 주식이 5%가 갑자기 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모든 갖고 있는 걸 다 털어내겠죠. 그래서 그 주가는 확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펀드 매니저들은 길게는 뭐 1년, 1년도 안 가죠? 6개월, 3개월, 혹은 짧으면 일주일만 해도 사고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차트에서 쭉쭉쭉쭉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서 개인들은 그냥 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손절하라는 그 법칙 때문에. 자, 그럼 거꾸로 우리 개인들이 가져야 될 포지션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때리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여윳돈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윳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진짜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차차 이젠 기술적인 분석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매일 한 주 떨어지면 한 주씩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는 약간의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살 때가 있고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야 될 지점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지지선이고 어느 부분이 저항선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에 외인과 그다음에 기관, 특히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같은 기관이 들어올 때는 약간의 저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장기간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 오를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장의 승자는요, 가능성은 우리 같은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단 좋은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